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재능대학교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좀 전에 제 영상,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기 컴퓨터 구조 강의에 대한 내용 좀 소개를 과목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안에 또 이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에 보면 주차별 우리가 학습할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떻게 강의를 전반적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 구조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작동 원리를 우리가 학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와의 관계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드웨어,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작동하는 도구, 프로그램 같은 것입니다. 인간을 비교하자면 육체, 눈에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 우리 신체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 그다음에 철학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또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 이 컴퓨터와 인간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과목 개요입니다. 이 컴퓨터는 정보 처리에 특화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에 특화된 기계인데 이 정보 처리를 잘 하기 위해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구성 요소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 컴퓨터 구조의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앙 처리 장치,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 장치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예정입니다. 전반기에는 이 원리를 설명을 할 때 우리 현실 세계와 비교를 해서 이 각 기능을 좀 설명을 할 것이고요. 또 개발자라고 하면 IT 전공자라고 하면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요, 이 전반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CPU에서 작동하는 논리 회로, CPU가 데이터 처리하는 연산, 그다음에 CPU 내에서의 명령어 프로세스, 그다음에 메모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이 후반기에 이러한 주제를 학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2학년이 되면은 여러분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목표는 어쨌든 컴퓨터 구조의 작동 원리를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암기식의 학습을 좀 지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확장시키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평가 방법은요. 일단 출석 20%입니다. 출석. 지금 1주차, 2주차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출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출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의 공지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출석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7주간 학습한 내용을 8주차에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대부분 수업 내용 중에 다뤘던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100% 이해하신 분이라면 중간고사를 무난히 잘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말고사는요. 8주차부터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진행하는 어떤 교과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만들 것입니다. 그 시험 내용은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기출문제를 기초로 시험 문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주차별로 제시하는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점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및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교재를 당장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재를 참고용으로 일단 전반기에 사용할 것이고요.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반드시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수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2학기 때는 2학년 때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게 될 텐데 지금 미리 구매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교재는 또 유튜브 강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컨텐츠를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반기에는 제가 자체적으로 컴퓨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것이고요. 그 자료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별 강의 내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주차에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제출하시면 1주차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차에서는 인간의 정보 처리 구성 요소와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를 좀 현실 세계를 비교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죠.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서 책꽂이에 꽂아 놓습니다. 책꽂이에 꽂은 책을 보관하면서 필요시에 그 책을 책상에 펴서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책에 있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책상,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두뇌는 그 책을 읽으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면서 동시에 이해를 한다는 것은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두뇌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표현을 하거나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컴퓨터도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어떤 공간에다가 책상과 같은 공간에다가 책을 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PU가 그것을 읽어가지고 메모리에 두뇌에 기억을 하고 처리를 할 것이고요. 처리한 결과를 화면으로 보내주든지 프린터로 파일로 노트로 저장을 하든지 다른 사람 인터넷상에 전화로 우리가 보내든지 이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인간의 정보 처리를 이해하게 되면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정보 처리를 잘 이해하고 나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와 상관관계를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CPU가 이렇게 됐구나, 메모리가 이렇게 됐구나, 디스크가 이렇게 됐구나, 왜 이 관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관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략 요거는 그 다음 주 되면 아마 이해하실 거고요. 자, 3주차에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 구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개발자로서의 길을 갈 것이고요. 이 개발자로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발자로서 알아야 하는 컴퓨터 구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장 연산의 컴퓨터의 연산의 기본이 되는 비트와 이진법에 대해서 3주차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1과 0을 0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비트와 이진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4주차부터는 이 진법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법, 8진법, 16진법, 10진법 이런 것들 진법의 변화가 있는데 데이터에 표현하기 위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변환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5주차에서는 보수와 음수,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CPU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변환과 데이터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3주차, 4주차, 5주차. 그 다음에 6주차에서는 메모리 전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램이죠. 그 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CPU에 전달하고 어떻게 디스크에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7주차에서는 CPU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부 CPU가 하나의 큰 구성 요소지만 그것을 뜯어보면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치겠습니다. 자, 후반기에는 9주차부터 시작하는 후반기에는 이 기억장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이 기억장치, 여기서 말하는 기억장치는 보조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10주차부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아주 많이 출제되는 주제인데요. 논리회로라든가 자료 표현과 기본 자료 표현에 대한 내용, 수의 체계와 진법 변환 등의 같은 내용을 좀 더 복습을 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억장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고사 이후에 학습하는 이 내용들이 이 전반기에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논리회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컴퓨터 구조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부울대수라든가 논리 그 회로들이 막 나와요. 계산이 나오고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1주차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이 한 과목 전체를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기에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이 상식적인 이해가 된 상황에서 각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컴퓨터 내부 구조, 컴퓨터 하드웨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전반기의 목표가 되겠고 이 하반기에는 그 핵심 주제를 좀 심화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고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